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벡터의 연산에 대해서 오늘 합시다. 바로 시작합시다. 여러분들 교재로는 62쪽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로는 62쪽 해보자. 두 번째 벡터의 덧셈과 뺄셈. 첫 번째 벡터의 덧셈. 얘들아, 내가 저번 시간에 0벡터를 설명해서 했던 말 기억나? 0벡터 자체는 벡터의 정의랑 조금 모순됐었지. 하지만 0벡터 자체를 도입한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벡터 스페이스, 그러니까 벡터 공간을 구성할 때 실수에서 성립하는 성질을 그대로 벡터 스페이스, 벡터 공간에서 구현해내고 싶은 거야. 내 말 이해갑니까? 그 얘기는 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다시 자세히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얘들아,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구성한다는 건 새롭게 아예 창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기존의 거에 빗대야 되는데, 실수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이라고 하면 0의 발견도 맞지만 사칙연산 아닙니까? 사칙연산. 그렇지. 모든 거의 출발점은 사칙연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얘들아, 사칙연산은 좀 더 디테일하게 갈까? 곱셈 나눗셈은 결국은 뭐니까? 덧셈 뺄셈일 테니까 결국은 덧셈 뺄셈을 잘 아는 것부터 시작하겠더라. 그러면은 벡터의 덧셈과 뺄셈, 덧셈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 나는 실제로 벡터의 덧셈이 그 어느 단원보다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습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이게 참 이상하지. 쉬운데 시간이 지나면 좀 어렵네.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난 이렇게 써볼게. 꼬리잡기법. 꼬리잡기법. 이 꼬리잡기법이라는 말은 실제 있는 말은 아니고 그냥 내가 강의할 때 그냥 이렇게 씁니다, 얘들아. 그래서 이게 뭐야 하는 뭐 학원 강사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맨날 꼬리잡기법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벡터의 덧셈을 종점과 시점을 일치시켜서 벡터를 덧셈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여기에 이러한 벡터가 있는데 여기에 시점을 A라고 종점을 B라고 합시다. 그리고 얘들아, 이 벡터에도 간단하게 쓰면 그냥 스몰 A 벡터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그렇지? 근데 아이들, 여기에 어떤 벡터가 있냐면 뭐 아무거나 씁시다. 뭐 이런 벡터가 있습니다. 이런 벡터. 이런 벡터. 근데 얘들아, 이 벡터와 이 벡터를 더하고 싶어. 그러면은 우리가 덧셈을 새롭게 정의한다는 건 이렇게 벡터에선 정의할 거야. 이 두 벡터의 종점과 시점을 일치시킬 건데, 내 마음대로 갖다가 일치시키면 안 되고 벡터의 상등 기억나지? 벡터가 같다는 거. 평행이동해서 종점과 시점을 일치시킬 거야. 무슨 뜻이야? 주어진 이 벡터를 여기 보이는 이 종점에 그대로 가져갈 거야.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그럼 똑같이 그대로 평행이동할 거니까 이거 그대로 평행이동하면 됩니다, 얘들아. 이렇게 평행이동할 겁니다. 그럼 평행이동한 도형의 벡터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겠지. 그대로 평행이동만 할 거야. 이렇게. 이 두 도형은, 이 두 벡터는 같은 벡터입니다. 그리고 편의상 이 종점을 C라고 할 거고, 여기 보이는 이 벡터, 평행이동한 벡터를 그냥 간단하게 B 벡터 합시다.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보이는 A, B 벡터와 B, C 벡터, 즉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한 합이라는 건 이렇게 정의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A, B 벡터의 시점과 B, C 벡터의 종점을 그대로 이은, 조금 삐뚤네. 다시 한 번만. 그대로 이은. 이렇게 그대로 이은, 쏘리. 그대로 이은 이 벡터, 이 빨간색 벡터, 이 빨간색 벡터를 C 벡터라 쓰고 이 두 하얀색 벡터의 합이라고 쓸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이해갑니까, 얘들아? 이게 벡터의 정의입니다. 이게 벡터의 정의입니다. 사실 벡터의 정의라는 것을 수학 자체로 정의한 게 아니고 물리량에서도 벡터를 쓰거든. 근데 물리량에서의 벡터는 힘의 크기, 그러니까 힘의 방향, 힘의 크기, 그걸 나타내는 도구로서 벡터를 쓰는데, 힘으로 따지면 어떤 물체를 이쪽으로 끌었다가 이쪽으로 끌었다는 건 궁극적으로 위치의 변화가 여기에서 여기로 변한 이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다 이런 뜻에서 벡터의 덧셈이 정의되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말 이해가지 얘들아?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는 굉장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봐봐. 내 마음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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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이야? A부터 시작해서 B 갔다가 C 갔다가 D 갔다가 이렇게 E로 갔습니다. 여기 보이는 벡터들을 다 더하면 뭐더라? 그렇습니다. 그냥 A에서 E로 이렇게 가는 벡터가 됩니다, 얘들아. 이게 벡터의 합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걸 꼬리잡기법이라고 읽을 거야. 응? 이렇게 갔다가 여담인데 이거 보면은 이게 참 인생 같지 않습니까? 이 벡터의 합이 인생 같지 않습니까? 우리들 사는 인생.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가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 분명. 누군가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치고 가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어떤 도달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믿음만 있다면, 이게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견딜 건데, 그러지. 결국은 여기 도착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인생은 이렇게 굴곡지게 살겠지, 이렇게. 결국은 시점과 종점에 이렇게 한 번에 가는 사람과 동일해지겠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얘를 기호로 한번 써봅시다. 얘는 이렇게 기호로 나오네. AB 벡터는 뭘 더합니까? BC 벡터를 더하면 뭐가 되겠다? AC 벡터가 되겠다. 조그맣게 써볼까? 스몰 a 벡터에다가 그냥 B 벡터를 더하면 C 벡터가 되겠다, 얘들아. 얘들아, 봐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라는 건 이런 겁니다. 먼저 맨 처음에 봤던 거.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가 AC 벡터 된다. 결국은 AB 벡터의 종점과 BC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켜서 남는 건 여기 보이는 A와 여기 보이는 C가 만나서 AC가 됐다. 이 얘기지. 얘들아,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 그림을 보고 이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사실 요 문장만 따로 떼놓고 보면 어때? 다시 한 번만. 우리가 이 그림을 먼저 접하고 지금 이렇게 표시해서 그렇지 반대로 얘기해서 이 문장만 따로 빼놓고 보면 어때?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가 AC 벡터 됐다. 결국 여기 보이는 B값과 여기 보이는 B값이 서로 일치하면 앞뒤에 하나씩 따서 AC가 되겠다는 뜻 아닙니까? 무슨 얘기야? 여기가 꼭 B일 필요가 있나? 그렇진 않지. 내 말 이해가? 여기가 만약에 X야. 이 B자리가 AX야. 그러면은 AC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뭐가 되면 돼? 그렇지. XC가 되면 되겠지. 여기가 Y야. AY 벡터야. 근데 AC 벡터가 되고 싶어. 여기가 뭐가 되면 돼? YC 벡터가 되면 되겠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결국은 우리는 벡터라는 것을 그림으로도 나타낼 거고 이렇게 그냥 문자 그 자체로도 나타내는 연습을 두 가지로 다 얘기를 할 거야. 뭐 그림으로 나타내는 건 더 이상의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문자로 나타내는 여기 뒤에 있는 이 B 값은 얼마든지 내 자의로 인해서 마음대로 변할 수 있다고. 내가 하는 말 이해가지, 얘들아? 물론 여기 B 값이 X로 바뀌었을 때 그림이 또 이렇게 나오겠느냐는 그거는 장담할 수 없지. 당연히 그건 장담할 수 없어. 똑같은 AC 벡터 이거여도 어떻게 찍히느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얘들아. 그러지, 얘들아. 평행이동에서 올리는 거니까. 반면에 이 밑에 있는 값은 어때? 이 밑에 있는 값. 이 밑에 있는 값은 결과물은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지만 이거 자체만을 가지고 해석하기는 건 좀 무리가 있지. 항상 뭐에 빗대서 얘기를 해야 돼? 그림에 빗대서 얘기를 해야 돼. 이 밑에 걸 얘기를 하려면. 그러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조건이 주어지는가. 내가 하는 말 이해갑니까, 얘들아? 지나갑시다. 얘를 하나 들고 가자. 자, 여기가 A. 그리고 여기가 B. 여기가 D. 여기가 C. 그리고 이렇게 쓸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런 벡터를 표시할 거야. 이렇게. 자,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기다 쓸게. AB 벡터 더하기 CD 벡터 더하기는 AD 벡터 더하기 CB 벡터가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얘들아. 내가 하는 말이 이해가지? AB 벡터에다가 CD 벡터를 더한 값은
AD 벡터에다가 CB 벡터를 더한 값과 같다. 자, 풀이는 두 가지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국은 우리가 꼬리잡기법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주어진 벡터 두 개를 더할 때는 시점과 종점을 일치시켜야 된다는 데 포인트가 있으니까 말 그대로 시점과 종점을 일치시키면 됩니다. 봐봐. 기준이 되는 걸 어디로 잡아도 되는데 A, B 벡터가 맨 처음에 나왔으니까 A, B 벡터로 잡아볼게. 근데 CD 벡터를 내 말 이해가지? A 벡터와 CD 벡터를 더해야 돼, 얘들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CD 벡터를 그대로 이동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봐봐. 얘를 그대로 이동시켜볼게. 평행 이동할 거니까. 이렇게 평행 이동해볼까? 내 말 이해갑니까? 주어진 사각형을 평행 사변형처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CD 벡터를 어떻게? A, B 벡터를 합칠 거니까 이 CD 벡터의 C 값을 B 벡터에 어때? 종점에 그대로 갖다 내면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이 점을 뭐라고 할까? 편의상 2라고 한번 해볼게. 2라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벡터는 AB 벡터 더하기 BE 벡터니까 이 벡터가 되겠네. 이 벡터. 써볼게, 얘들아. AB 벡터 더하기 CD 벡터라는 거. AB 벡터 그대로 있고 AB 벡터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BE 벡터가 되니까 아까 전에도 했지. 여기 BB 동일하니까 얘는 그냥 AE 벡터가 됩니다. 반복합시다, 얘들아. AD 벡터에다가 CB 벡터를 더할 거야. 자, AD 벡터에다가 CB 벡터를 더할 거야. 그럼 결국은 이 CB 벡터를 AD 벡터의 종점에 두면 되는데 보입니까? 이 CB 벡터 그대로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되겠지? 저 노란색으로 해볼까?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AD 벡터 더하기 CB 벡터라는 건 DE 벡터가 될 테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AD 벡터 더하기 DE 벡터가 돼서 AE 벡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두 개는 동일한 거고. 증명이 됐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꼬리잡기법을 쓰면 됩니다. 자, 이것도 가능하고 이렇게도 가능해. 내가 아까 전에 뭐라 했어? 얘가 그림을 먼저 보고 문자를 이렇게 써서 그렇지 사실 이 문자 자체는 어때? 이 문자, 이 기호 자체는 이 P값이 뭐가 되든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AC 벡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보이는 AB 더하기 CD를 여기 보이는 AB 더하기 CD가 얘랑 같다는 걸 얘기할 거니까 각각의 AB와 CD가 이걸로 표현됨을 얘기할 거야. 해볼게, 얘들아. 자, AB 벡터는 이렇게 써도 되나? 잘 봐. 그냥 대뜸 AD라고 썼어. 쌤 갑자기 AD라고 왜 써요? 이걸로 표현하려고. AD를 썼어. 근데 우리는 AB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DB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괜찮아? 똑같은 얘기 반복합시다. CD 벡터를 얘기할 거야. 그럼 이번에는 CD 벡터니까 여기다가 CB를 이용해서 쓸 거니까 CB 쓰고 이렇게 쓰겠지. 두 개를 더하면 자, AB 플러스 CD는 더 해볼게. AD 벡터 더하기 CB 벡터 더하기 DB 벡터 더하기 BD 벡터 괜찮습니까? 근데 얘들아 봐봐. DB 벡터와 BD 벡터는 뭐야? 다시 쓰면 AD 벡터 더하기 CB 벡터는 그대로 있고 DB 벡터와 BD 벡터는 DD 벡터 아닙니까? 근데 아이들 이게 뭡니까? 얘가 뭡니까, 얘들아? 저번 시간에 했지만 시점과 종점이 일치한 0벡터지. 0벡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크기와 방향이 다 0이기 때문에 증명됐습니다. 증명됐습니다. 결국은 얘들아 이 솔루션 두 번째 솔루션을 보면 우리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림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림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그림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물론 그림이 주어진 경우는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좀 편하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문제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그림에 의존하기보다는 이러한 논리적 구조에 의존하겠지, 얘들아. 이해합니까? 잠깐만. 핸드폰이 꺼지는 경우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또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얘들아. 두 번째.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합시다. 평행사변형법.
이 예에서 조금 이 예에서 조금 뭐랄까 감을 잡았을 수도 있겠는데 결국은 시점을 일치시켜서 푸는 게 평행사변형법입니다. 해볼게. 이렇게 A, B 벡터가 있겠지. 자, A, B 벡터.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를 A 벡터라고 표시합시다. 그럼 평행사변형법이니까 그냥 바로 쓸게요. 어디에 벡터가 있든 간에 얘를 평행 이동하면 이러한 벡터를 하나 만들 수 있을 겁니다. BC 벡터. 괜찮지? 평행 이동할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평행 이동하면.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할 거냐면 평행사변형을 하나 만들 거야.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럼 이 평행사변형을 만들었을 때 생기는 파란색으로 할까? 이 BC 벡터가 그대로 평행 이동한 이러한 벡터 한 개 보입니까, 얘들아? 여기를 D라고 해볼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네. 결국은 AB 벡터와 BC 벡터를 더한 값이라는 건 AB 벡터와 AD 벡터를 더한 값과 동일하고 첫 번째 배웠던 정의에 의해서 결국 이 값은 AC 벡터가 될 거거든. 써볼게. AB 벡터에다가 BC를 더한다는 건 결국 AD를 더한다는 거고 이 값은 결국 AC라는 값이 되겠지. 그리고 얘를 B 벡터라고 하고 얘를 C 벡터라고 둔다면 우리는 이 조그맣게는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C 벡터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얘들아 잘 봐. 이 두 번째 평행사변형법은 어때? 첫 번째와 다르게 시점만 일치시켰습니다. 여기 시점을 일치시켰어. 꼬리잡기가 아니라 주어진 평행이동한 벡터를 다시 평행이동해서 시점을 일치시켜서 이런 평행사변형을 만들었어. 그랬더니 기호로만 따지면 AB 벡터 더하기 AD 벡터가 AC 벡터가 됐습니다. 얘들아. 아이들 봐봐. 이 평행사변형법이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배웠던 이 정의는 그림을 통해서도 해석할 수 있고 이 문자 자체로도 해석할 수 있었어. 그렇지? AB 더하기 BC. 종점과 시점이 일치했으니까 그 양 끝이 나면 AC가 된다. 근데 얘는 어때? AB 더하기 AD. B와 D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C가 뛰쳐나왔어. 그림에서 이쪽을 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문자만 놓고 그림을 유추하는 건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지, 얘들아. 그래서 있잖아. 평행사변형법을 이 자체로는 잘 쓰지 않습니다. 평행사변형법은 이 자체로는 쓰지 않아. 왜? 두 벡터를 시점을 일치시켜서 평행사변을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얘들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아이들 이 방법을 자주 씁니다. 봐봐. 여기 C벡터 자리를 조금만 지울게. 쓸 게 있으니까. 여기가 C벡터다 이거지 지금. 얘가 C벡터. 보십시오. 여기 B점과 D점을 한번 그대로 이어볼게요. B점과 D점을 그대로 한번 이어봅시다. 이렇게 한번 이었어. 이렇게 이었습니다. B점과 D점을 그대로 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의해서 두 대각선은 어때? 두 대각선의 중점이 서로를 2등분하는 거 너무 당연한가? 이거 이렇게 정확하게 2등분합니다, 얘들아. 2등분합니다. 당연히 여기도 2등분입니다. 당연히 2등분.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대각선의 중점을 2라고 둔다면 이 대각선의 중점을 2라고 둔다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여기 보이는 A2 벡터는 여기 보이는 A2 벡터는 AC 벡터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2분의 1배한 관계가 있지. 아이들 내가 지금 덧셈만 얘기하고 실수배는 뭐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얘기할 텐데 결국은 실수배라는 것도 곱셈이고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양이니까 2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무슨 얘기야? AC 벡터와 A2 벡터는 무슨 차이가 있어? 정확하게 2등분하니까 2배 차이가 납니다. 2분의 1배 차이가 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어진 이 식을 이렇게 쓰기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효율적입니다. 자, AB 벡터와 AD 벡터를 더한다는 것. 어때? B와 D의
B와 D 종점을 이은 이 선분의 중점을 E라고 한다면 그때 생기는 이 A, E 벡터를 어떻게? 두 배를 한 값이 AC 벡터다 이렇게. 자, 말이 길었는데 결국은 어떤 두 벡터를 더한다는 건 시점을 일치시켰을 때 양 종점을 이렇게 잇고 그 종점을 잇는 이 선분의 중점을 잡아서 A, E 벡터를 두 배 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합 벡터가 나오겠다. 괜찮습니까? 이거 좀 알아두십시오. 내가 자주 언급하겠지만 나는 평행사 변형을 할 때 그림을 온전하게 그려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쓰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자. 간단한 예야. 자, 이러한 직육면체를 하나 그렸습니다, 얘들아. 그리고 내가 이 직육면체에 이런 얘기를 해볼게. 얘를 뭐라 할까? 이렇게 하고 A 벡터, A 벡터. 괜찮지? 얘를 이렇게 잡고 뭐라 할까? B 벡터. 그리고 위쪽으로 있는 이 벡터를 C 벡터 이렇게 합시다. 바로 갈게, 얘들아. A 벡터와 B 벡터 두 개를 더하면 어때? 쉽지? A 벡터, B 벡터 시점이 일치했으니까 바로 평행사 변형. 평행사 변형 그려져 있네. 이 노란색이 어떻습니까? 이 노란색 벡터가 여기다 쓸게.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 노란색 벡터에다가 C 벡터까지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가 평행사 변형을 그어도 되는데 뭐 중점을 이어도 되고 근데 여기는 직육면체니까 평행사 변형 긋는 게 더 편하겠네. 평행사 변형을 똑같이 이렇게 이기면 되겠지. 결국 A 벡터 더하기 B 벡터에다가 C 벡터를 더하면 이 점에서 여기 끝까지 연결한 이런 빨간색 벡터가 되겠지. 이 빨간색 벡터의 이름은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 이렇게 주어집니다, 얘들아. 어때? 그렇게 어렵지 않지, 얘들아?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갑시다. 세 번째. 얘들아,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 잠깐만, 꺼진 것 같아서. 내가 뭘 하고 있냐면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실수나 뭐 이런 실수 체계에 보면은 덧셈을 정의하고 나서 했던 거 항상 기억납니까? 항상 똑같아.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뭐 이런 거 법칙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법칙이 존재를 안 하면 우리가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왜? 2 더하기 3과 3 더하기 2가 같지 않다고 하면 굉장히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 얘들아. 마찬가지로 벡터 공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볼게. 임의의 세 벡터, 임의의 세 벡터, A 벡터, B 벡터, C 벡터에 대하여. 자, 먼저 결론부터 지으면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한 값은 결국 뭐랑 같더라? 그렇습니다. B 벡터 더하기 A 벡터랑 같더라. 이게 뭡니까, 얘들아? 덧셈에 관한 교환 법칙이지. 한 개 더. 자,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하고 C 벡터를 나중에 더했습니다. 이런 값이나 같을 거야. 뭘? A 벡터를 나중에 더하고 B 벡터와 C 벡터를 더한 값을 합하면.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얘들아? 어떤 걸 먼저 결합해도 상관없다는 결합 법칙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교재로 보면 64쪽에 다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몇 개만 더 해봅시다, 얘들아. 64쪽에 증명이 돼 있는데 그 증명은 하진 않겠습니다. 그 증명은 하지 않고 그냥 조금 한번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한 번쯤은 봐보십시오. 증명 여기 그러니까 원래는 이 증명은 되게 엄밀하게 해야 돼. 빨리 얘기할게. 엄밀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증명들은 어떤 하나의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거 맞지 하고 하는 수준인데 사실은 증명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좀 그런데 좀 부족한 부분은 있지 사실. 계속 얘기합시다. 얘들아 얘는 어때? A 벡터에다가 0 벡터 더하면 어떻게 될까? 반대로 0 벡터에다가 A 벡터 더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A 벡터 그대로 나오겠지. 왜? 0 벡터가 실수에서의 숫자 0과 같은 역할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아직 하지는 않겠지만 얘는 어떻게 나오겠어? A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A 벡터를 더하면, 반대로 마이너스 A 벡터에다가 A 벡터를 더하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반대로 0 벡터 당연히 나올 겁니다. 얘들아. 당연히 나올 겁니다. 그러지? 아직 하진 않았어. 자, 그러면 우리는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이렇게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된다는 걸 아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써먹느냐인데, 잠깐 늦게 다시 처음으로 가서 내가 꼬리잡기법에서 그림이 이렇게 주어지고 식을 이렇게 쓰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것보다는 더 좋은 건 식 자체가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뭐 AB와 BC를 더했을 때 AC가 된다는 사실. 시점과 종점을 만족하는 이 문자가 B가 아니도 X가 돼도 Y가 돼도 이 부분이 같으면 AC 벡터가 된다는 거. 이 사실이 중요한 거지. 결국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은 이 1번 정의에 있는 그 문자에 관한 계산을 좀 더 빠르게 하는데 좀 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 얘들아.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BC 벡터 더하기 AD 벡터 더하기 CA 벡터. 자, 그냥 대뜸 이렇게 주어졌어. BC 벡터 더하기 AD 벡터 더하기 CA 벡터. 그림을 그리자는 게 아니지. 얘를 어떻게 더 간단히 하겠느냐. 눈에 보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데 BC 벡터와 CA 보입니까 얘들아? 얘를 결합법칙에 의해서 그냥 얘를 먼저 이렇게 묶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 얘가 뭐니까? BC, CA니까 그냥 BA 벡터입니다. 그리고 뒤에 AD 벡터고 마찬가지로 이 값은 BD 벡터. 그러니까 이 벡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 벡터가 자기 마음대로 생겨도 BD 벡터라는 그 시점과 종점을 연결한 이 벡터로 나오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는 말 이해가지 얘들아? 하나 더. 굉장히 쉬워. 자, DA 벡터 더하기 CD 벡터 더하기 BC 벡터 이렇게 합시다. 그럼 계속 동일한 얘기가 반복될 건데 여기 CD 벡터, DA 벡터 자리만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CD 벡터, DA 벡터 어떤 법칙에 의해서? 교환 법칙에 의해서. 근데 CD와 DA가 만났으니까 CA겠지. 그리고 얘는 BC겠지. 근데 마찬가지로 CA와 BC는 또 자리 바꾸면 BC 더하기 CA일 거고, 교환 법칙 이 값은 BA 벡터 이렇게 나오겠지. 괜찮습니까 얘들아? 마지막 한 개만 더. D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DB 벡터 더하기 AB 벡터. 자, 누차 말하지만 마이너스 값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우진 않았는데 좀 그냥 직관적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직관적으로. 얘들아 봐봐. D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DB 더하기 AB. 그럼 결국은 얘를 먼저 하자는 얘기지. DA 벡터 더하기 AB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DB 벡터. 근데 DA, AB니까 얘는 DB 아닙니까? DB 손해보험 같네. 마이너스 DB 벡터. 뭡니까 얘가? 0 벡터다 이거지. 0 벡터다 이거. 자, 내가 뒤쪽에서 한번 얘기하겠지만 어떤 세 개의 벡터를 더해서 0 벡터가 된다는 건 꽤나 의미 있는 일입니다 얘들아. 다시 한 번만. 어떤 세 벡터가 뭔진 모르는데 그 세 벡터를 더해서 0 벡터가 된다는 건 의미 있는 일이고, 그 얘기는 차차 하기로 합시다. 자, 얘들아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조금 정의의 시간을 더 많이 투자했습니다. 처음에 했던 말 기억나? 벡터의 덧셈이 굉장히 중요하고 쉬운데 어렵다 이런 표현을 썼었어 얘들아. 거짓말입니다. 나는 벡터의 덧셈만 자유롭게 활용이 돼도 문제는 거의 한 절반 이상은 풀리는 것 같은데, 결국은 덧셈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풀리고 안 풀리고 할 겁니다. 물론 실수배까지 다 배우고 난 덧셈을 얘기하겠지만. 자, 수업 듣느라 굉장히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얘기합시다. 고생했습니다.